햇살이 쨍쨍한 오후였다. 그냥 왠지 모르게 숲으로 가고 싶었다. 늘 가던 산책로를 벗어나자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좋았다. 그때 내 눈앞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 햇살을 받은 날개가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나는 홀린 듯이 나비를 따라 달렸다. 덤불에 오식을 기고 나뭇가지에 뺨을 스쳐도 아픈 줄 몰랐다. 그냥 저 나비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리자 익숙한 숲길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나무들이 나타났다. 조금 무서워지려던 참에 나무들 너머로 무지개 색깔 같은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고 붉은 주근깨가 듬성듬성 피어난 철망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어른들은 못 보게 넝쿨로 가려진 곳에 나만 쏙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있었다. 구멍 너머에는 희미하게 즐거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분명 나만 발견한 비밀 장소일 거야.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구멍 너머에는 믿기 어렵지만 비밀 놀이공원이 있었다. 거대한 관람차가 하늘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고 롤러코스터가 궤도를 따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빠가 아기를 목마 태우고 웃고 있었고 어떤 여자는 남자랑 손잡고 솜사탕을 나눠 먹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들어가니 달콤하고 고소한 팝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곧장 팝콘을 파는 가판대로 달려갔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무룩해졌지만 점원은 내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커다란 팝콘을 공짜로 주었다. 정말 친절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팝콘을 먹으며 공원을 돌아다녔다. 먼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찻잔을 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에는 범퍼카를 탔다. 다른 아이들과 쾅쾅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다. 한 아이와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 아이의 차가 잠시 멈췄다. 아이는 핸들을 잡은 채로 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잠시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다른 차에 부딪혀 멀어지고 나서야 그 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내가 술래였다. 회전목마 기둥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10가지 셌다. 눈을 뜨자 방금 전까지 북적이던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커다란 롤러코스터 기둥 뒤에 숨은 친구를 찾았다. 찾았다 하고 외쳤는데 친구가 꼼짝도 안 했다. 꼭 얼음땡 놀이를 하는 것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에 붉은 주근깨가 잔뜩 피어 있었다. 에이, 재미없어. 너 이제 술래야. 나는 다른 친구를 찾으러 뒤돌아 달려갔다. 달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당연하지만 무릎이 까졌다. 무릎을 살폈다. 피가 나는 줄 알았는데 피가 아니었다. 상처에서 붉고 마른 가루가 후두둑 떨어졌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다. 이상하다.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다. 신나던 음악 소리는 자꾸만 끊기고 느려져서 꼭 고장난 오르골처럼 슬프게 들렸다. 친구들도 이상했다. 다들 움직임이 삐걱거리고 말을 잘 안 했다. 얼굴이랑 팔에 빨간 주근깨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났다. 어떤 아이는 웃는 얼굴 그대로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내가 들어왔던 비밀 구멍을 찾아 다시 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똑같은 롤러코스터 기둥 앞을 맴돌 뿐이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내 손등을 봤다. 나한테도 그 붉은 주근깨가 생기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점이었는데 점점 커지고 번져나갔다. 만져보니까 딱딱했다. 팔을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간절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몸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엄마를 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왔다. 입에서 나오는 건 바람 빠지는 소리뿐이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더는 뛸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아빠랑 같이 탔던 하얀 말 앞에 주저앉았다. 반짝이던 하얀 말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붉은 주근깨가 가득 피어 있었다. 말의 눈이 꼭 슬퍼 보였다. 힘들게, 정말 힘들게 말 위에 올라탔다. 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이 자꾸 감겼다. 아빠가 여기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따뜻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가락을 보니 손톱 끝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붉은 주근깨가 손톱 밑까지 번져 더는 내 손가락 같지 않았다. 엄마, 아빠, 여기 좋은 곳인데 조금 추워요. 잠이 와요.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개체명 녹이 쓴 추억. 식별번호 ARC-088. 등급 블럭스. ARC-088의 중심부 반경 3km를 제1격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높이 5m의 강화 콘크리트 벽으로 완전히 봉쇄한다. 벽 상단에는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철조망을 설치한다. 격리벽에는 50m 간격으로 토양 오염으로 인한 무기한 폐쇄구역, 출입금지,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격리구역 경계에는 음파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ARC-088이 발사하는 음파와 정신적 유인 신호를 감지한다. 변칙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해당 구역의 음파 및 민적 차폐막을 전개하여 효과를 상쇄한다. 민간인이 격리구역에 진입했을 경우 LB49 미아 보호소를 투입하여 대상을 생포한다. 대상이 ARC-088의 변칙성에 10분 이상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 M-12 기억소거 프로토콜을 적용한 후 석방한다. 10분 이상 노출된 인원은 추가 분석 및 풍화 진행 관찰을 위해 사이트 57의 의료 격리동으로 이송한다. ARC-088 내부의 변이가 완료된 개체는 추가적인 위협이 보고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직접적인 접촉이나 샘플 채취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내부 조사는 원격 조정 로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ARC-088은 구에 위치한 폐쇄된 놀이공원 드림랜드 전체를 지칭하는 공간 변칙 개체이다. 외부에서는 일반적인 폐놀이공원으로 관측되나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시설이 활기차게 운영되던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ARC-088은 지적 능력 및 강력한 인지유도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주로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정신적으로 유년기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변칙성을 발현시킨다. 개체는 대상의 시야에 환영을 나타내거나 대상만이 들을 수 있는 환청을 통해 격리구역 내부로 유인한다. 내부에 진입한 대상은 ARC-088의 변칙성에 완전히 노출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신체 변이를 겪는다. 이 과정은 풍화로 명명되었다. 1단계. 대상은 ARC-088을 실제 운영 중인 놀이공원으로 인식하며 극도의 행복함과 흥분 상태를 보인다. 외부와의 통신 시도나 탈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며 주변의 명백한 이상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합리화한다. 2단계. 노출 후 약 한두 시간이 지나면 피부 곳곳에 붉은 갈색 반점, 주근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상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3단계. 신체 조직이 점차 경화되며 운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 시점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혈액 대신 산화철과 유사한 성분의 붉은색 분말이 배출된다. 대상은 이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을 느끼지만 여전히 변칙 공간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4단계. 노출 후 약 4에서 6시간 후 대상은 모든 생명 활동을 멈추고 완전히 ARC-088-1 개체로 변이한다. ARC-088-1은 부서지기 쉬운 젓갈색의 정체불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전 마지막 행동을 취한 자세 그대로 굳어있다. ARC-088-1 개체들은 놀이공원 곳곳에서 방문객처럼 배치되어 있으며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하면 그 수가 점차 증가한다. 현재까지 공원 내에서 약 9회 ARC-088-1 개체가 확인되었다. ARC-088은 땡땡구 인근 지역의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HU-2로 백색 소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초기 투입된 요원 2명이 변칙성에 노출되어 정신연령 퇴행 및 초기 발현 증상을 보였으나 변이가 완료되기 전 구출할 수 있었다.